역사 수면 아래 잠겨있던 민화가 미술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도 연도도 불분명한 민화가 현대에 다시 각광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반가운 일이죠. 또 민화가 가진 생명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는 벽과 벽의 틈을 비집고 나온 풀뿌리처럼 오롯이 자리를 지켜온 민화가 이질감이 극대화된 남과 북 미술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남과 북이 다른 길을 걸어온 지 60여 년. 그 시간의 공백을 채운 건 서로 다른 남북 미술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에 기반을 둔 서양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명나라 청나라 때의 중국화, 중국화가 영향을 받은 뭐 동양화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그래서 북한은 그 나름대로 민족 전통을 이제 계승했다고 하는 뭐 조선화라는 독특한 그 북한만의 형식을 가진 그런 조선화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 이질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림을 굉장히 개인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사회 영역, 공공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창작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소통되어지는 방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이질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미술에도 유화, 서양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장르의 회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몇몇 미술 작품들을 봐도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이고요. 그럼에도 남북 미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설음이 존재하죠. 이는 북한에만 존재하는 조선화라는 장르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조선화가 뭔지, 또 여타의 그림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소하기만 합니다. 중국에는 중국화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화가 있고 뭐 그러듯이 북한에는 조선화라는 이름으로 그림이 있는데 물론 뭐 조선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유화도 있고 뭐 수채화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조선화가 북한을 대표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뭐 민족적인 그림, 새로운 북한에 맞는 북한 현실에 맞는 이런 미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거의 한 뭐 50년 이상을 발전시켜서 남대로 완결시킨 형식이 이제 조선화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크게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추구합니다. 조선화의 큰 특징으로 내용 면에서의 강한 정치적 성향을 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남북 간 정서 차이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름은 조선화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공동문화유산인 민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남북 문제에서 민화란 공동으로 이루어진 문화이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란 민중들의 생각, 민중들의 심성을 그려놓은 건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분야보다 특히 민중문화 속에서 표현한 이런 그림들은 남북한이 모두 다 사랑하는 분야입니다. 북한의 민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용어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가령 우리 그림 속에서는 학이 많이 바다 위에서 나르는 그림을 우리는 무리군자를 써서 군학도 또는 해학반도도라고 하는데 북한 중앙박물관에는 봄의 동산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치적인 명목의 이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걸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민화를 보는 데 있어서도 남북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것이 분단이 낳은 또 다른 결과죠.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유한 민화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면서도 북한만이 가지고 있는 조선화에서 민화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선 북한은 조선화에 대해 조선인민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반영하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 재능에 의하여 창조 발전된
전통적인 민족회화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민화의 핵심적 특징 중 하나인 민중의 생활과 정서 반영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럼 전통회화인 민화가 북한 근현대 미술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 미술은 사실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대부분 정치적인 내용들이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뭐 수령화가 중심이었는데 이게 90년대 정도가 되면요,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담거나 감성이나 정서를 담은 이런 그림들이 대거 창작을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아무래도 요소가 우리가 민족적인 오랜 세월 동안 민족 정서가 녹아있는 이런 민화적인 내용들이 아무래도 잘 맞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많이 차용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북한 미술의 문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부 문화 유입이 많지 않은 북한 미술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면 정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 힘은 남한 미술의 변화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화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미술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조차 오랜 시간 떠돌이 환장이가 그리는 그림으로 천시를 했었는데요. 한류와 함께 사극이 인기를 끌면서 민화도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근현대 미술에서 나타난 민화의 모습이 남한 근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현대 미술에서 민화를 좀 이렇게 받아들여서 요즘 최신에 맞게끔 그렇게 표현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박생광 화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화가 가지고 있는 아주 원색적인 그 어떤 색깔, 그리고 강한 선묘, 그리고 그 어떤 주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그 기존의 민화에 있었던 어떤 그 벽사라든가 또 뭐 부귀영화라든가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내용을 담아서 표현한 작품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그 세계에 나아가서 세계인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고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생광 화백 작품 가운데 호랑이와 새와 모란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과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호랑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박생광 화백의 강렬함과는 다른 색깔로 민화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또 다른 화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월종 화백의 작품에서도 주로 뭐 작품의 내용이 제주도의 어떤 전원생활 뭐 이런 소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구도라든가 또 혹은 그 화면 구성 또 처리하는 방법들이 민화 요소를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던 민화가 현대에 와서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표현됐는데요. 이는 주체사상 미술이 주를 이루고 있던 북한 미술의 변화가 온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민화연구가의 말처럼 민화는 현대인들에게, 아니 남과 북 모두에게 고향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화를 민족 공동문화유산으로서 남과 북이 재조명하고 함께 연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수천 년,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리 민족의 정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쪽에서는 아무래도 같은 민족끼리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정서, 그 정서와 또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지역에 살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민족과는 우리가 통일을 할 수가 없지만 북한, 남한은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공통적인 요소인데 그 민화는 그 공통적인 요소 문화 가운데서도 민중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일로 가는 어떤 지향점에서 민화는 상당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화를 통해 물리적인 하나됨보다 정서적인 동질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이를 위해선 국가와 전문가의 역할은 물론 일반인들의 참여 또한 필요로 하지요. 관심에서부터 이해가 시작되고 그 이해는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 무엇보다 빠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말이 더 소통이 되고 이러듯이 민화도 마찬가지지. 같은 걸 그리면 사람들이 대화가 쉽고 뭐 나이 관계도 없어요. 이거. 그러면 참 좋고 제가 여기 나온 것도 전부 젊은 분들이 많은데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은데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도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난가북도 같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은. 남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정서와 정신, 그리고 역사와 문화적 유산 등 이 모든 것들이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과 북이 문화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미처 우리가 그려보지 못했던 새롭게 하나 된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민화가 그 씨앗 중 하나로 싹을 틔우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선 일반인들의 민화에 대한 관심이 남북 미술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민화를 포함한 민족 공동문화유산은 우리 통일 미래의 희망의 씨앗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민족 공동문화유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